바가스 제시카와 제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돌아온 걸스톡! 와우. 네, 진짜 오랜만에 한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네. 이 걸스토크 시간에는요, 좀 여성들끼리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또는 친구들한테 들었던 여성 차별적인 발언들은 뭐가 있었는지. 오, 이거 좀 예민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예민한 문제죠. 당연히 예민하죠. 저희가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도 같이 보시면서 영화가 끝나고 정말 저희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토론을 열었어요, 나눈 거예요. 토론장을. 그래서 우리가 디바걸스 팬들과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요. 또 저희가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지 여러분은 혹시 들으셨는지 같이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 이거 안 했더라. 뭐? 여러분 왜 구독 안 했죠? 왜 좋아요 안 눌러줘?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도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Let's go! 디바걸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여성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차별이란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치, 약간 부정적이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되는데 맞아. 제가 요즘 생각해봤어요. 차별의 반대말은 뭘까요? 차별의 반대말? 차별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개념을 차별의 반대말은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야, 언니가 생각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거야. 진짜? 아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차별의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모든 것을 그 자체로 존중하면 차별은 없어요. 그치, 존중. 차별의 반대말을 존중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개념이 쉬워진다. 그쵸.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가장 먼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어렸을 때 들었던 차별적인 발언이 있어요. 아직도 나 이 말 하려면 가슴이 너무 아파. 왜, 뭔데? 우리 이제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가 저한테 어. 많이 하시던 말. 네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맞아. 너무 서운해 진짜. 그때 아들을 엄청 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80년대에 태어났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약간 옛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고 맞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꽉 박혀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딸이 태어났어. 아이고 고추를 달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했어. 둘째가 태어나서 고추를 또 안 달고 나왔어. 아니, 심지어 할머니는 맨날 아침마다 나를 깨울 때 고추 어딨냐? 고추 찾으러 가자. 고추가 어딨어? 얘한테 고추가 어딨어? 그래서 약간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나는 잘못 태어난 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내가 좀 뭔가 아닌 건가?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서 더 생활력 강하게 막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로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조금 이 생각하기 조금 다른 것 같아.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한테 분명히 네가 남자였으면 맞아. 제시카가 여자니까 너라도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라는 얘기를 난 분명히 들었지만 그거에 있어서 내가 반발심이 생기고 막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은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이게 조금, 이상하다. 나는 그게 되게 약간 너무 좀 서러웠어. 그래. 그래서 약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좀 컸던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근데 또 첫째였기 때문에 맞아. 이런 게 압박이 있었겠지. 맞아. 근데 여러분, 저희는 80년대생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친구도 많고 또 10대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맞아. 아마 그 친구들은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얘기는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래서 다행이고 요즘은 그쵸,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체로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존중. 오늘 존중. 진짜 너무 단어 좋다. 소름 돋아. 존중받고 존중받자 싶습니다. 우리. 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자는 무조건 꾸며야 되지.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지. 저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꾸미는 거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꾸밀 수 있고 나 자신 아름다움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여자만의 특권이기도 해. 나는. 요즘은 또 남자들에게도 그게 어. 널리 되고 있고요. 맞아. 그런데 여자는 반드시 예쁘고 꾸며야 돼라는 강요는 전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치. 여자가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중받고 여자가 꾸며도 그 자체로 존중받고 맞아. 요즘은 근데 남성분들도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른다거나 맞아. 손톱 관리를 한다거나 근데 그걸 가지고 남자가 화장했어 손톱했어 해가지고 그건 정말 요즘 시대 그건 정말 성차별적인 그건 거예요. 차별인 거잖아. 어. 똑같은 거 같아. 맞아. 여자는 예뻐야 되고 남자는 화장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조차도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생각해. 나는 이래. 나는 막 예뻐지고 싶고 이런 원래 욕망이 좀 어렸을 때 강했어. 어렸을 땐 그렇게 안 예뻐가지고. 아유 그 말이 뭐야. 아유, 말이 뭐해. 텐데. 다 옛날 일인데. 그래서 나는 내 예뻐지는 거 그리고 내가 잘 꾸미는 내 자신이 난 좋아. 갑자기? 그리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남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면 난 그건 정말 인생의 플러스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여성분들 중에서 꾸미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것 또한 그 좀 자체로 받아야지. 존중받아야 아, 꾸미는 거 싫은데 뭐 어떡할 거야. 맞아. 나 세 번째는 진짜 너무 짜증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어? 여자가 조심해야지. 아 이건 나도 싫어 근데. 난 얘기 싫어. 난 왜 여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신하다라는 뜻이 몸가짐을 조심스럽고 얌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얌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덜렁이에다가 네, 맞아요. 한 성격 자체가 그런데 여자의 나라는 사람을 넌 조심해야 되잖아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예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렸어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 너 그건 그냥 내 뇌에서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야. 근데 할머니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우리가 막 왁자지껄 하면은 에이 여자가 조심해야지. 맞아. 응?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좀 혼내셨던 것 같아. 근데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차별이기는 해. 당연하지. 어. 근데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 세대는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사셨잖아. 그치. 그런 분들에게 무작정 할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수가 있어요? 난 그럴 수 그렇게는 없어. 못하지.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20대나 10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냥 너의 성격이 조신하든 얌전하든 왈가닥이든 상관없어. 그냥 너 자체가 멋진 거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남자는 듬직해야지. 남자는 강해야지 이런 거. 그게 좀 너무 강해서 맞아. 나는 이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 무거운 거 있으면 야 당연히 네가 들어야지 약간 이런 게 사실 여자도 들 수는 있거든. 막 그게 1톤짜리 아니고서야. 근데 약간 그런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조심해야 된다? 아니. 남자는 듬직해야 된다? 아니. 그냥 그 사람 성격 자체로 존중해주자. 존중. 자, 이번 문제는 정말 제일 어렵고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직장 내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애 낳고 1년 정도 쉴 거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회에서, 이제 직장에서는. 언니는 애를 안 낳아서 안 들어봤을 텐데. 그렇지. 근데 나도 직장 생활을 했고 이제 여성들이 자기 커리어가 어떻게 가고 또 여기서 어떻게 단절되는지 너무 잘 봐서. 그치. 근데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보러 들어가고 그로 인해 경력이 좀 단절되는데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여성들도 사실 남성들과 동등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들어갔고 어떤 자기의 최고치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텐데 단지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 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는 사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어. 사실 조금 생소해. 나한테는. 근데 이런 게 있거든. 약간 직장에서는 똑같이 들어온 남녀가 있어. 둘이 똑같이 뭐 자기 능력치에 따라 올라가.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그것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애를 낳았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 아, 이제 저분은 오래 안 다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 근데 이 남자한테는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둘째를 낳든 셋째를 낳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애를 더 많이 낳을수록 이 회사 오래 다니겠구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만연하고 난 그 자체가 진짜? 물론 차별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생각들이라고 어쩔 수 없는 좀 생각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지금의 현 사회는 그렇지가 좀 못하니까. 근데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육아휴직을 씀으로써 약간 이렇게 회사 내에서 좀 눈치도 보이고 한다 하잖아. 근데 그게 개념이 육아휴직은 정말 이제 육아를 보려고 하는 건데 약간 다르게 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맞아. 내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선 이렇대. 여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건 당연해. 근데 육아휴직 후에 제가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겠다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동료 선배들은 에? 네가 육아휴직을 왜 써? 이런 눈으로 이제 쳐다보고 그래서 정말 썼어. 써서 돌아오면 너가 정말 육아휴직을 쓴 건지 거기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있냐? 말도 안 돼!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 회사에서는 그걸 요청했다라는 거야. 그거 자체가 진짜 성차별이야. 여자는 당연히 애를 봤을 거야. 남자는 쉬더라도 너 정말 애 본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나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현실은 진짜 어떠냐면 나도 굉장히 멋있는 여성 임원들을 나도 보기도 했어. 근데 정말 너무 씁쓸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다 싱글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나 회사 그만둔 지 오래됐잖아. 그 당시엔 결혼한 여성은 저렇게 끝까지 못 가나?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실제로 잘 없으니까 밑에 있는 다른 여성 직원들도 자꾸 포기하게 돼. 아, 나는 애를 낳으면 회사 못 나오겠구나 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고. 이건 약간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맞아. 아니고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 뭐 프랑스나 그런 복지가 잘 돼 있는, 근데 거긴 뭐가 잘 돼 있냐면은 회사에서 해준 타가시설 또는 정부에서 해주는 아이를 맡기는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3개월, 6개월 쉬고 바로 돌아와서 또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사회적으로 좀 고쳐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20대 친구들이 지금 막 취업도 걱정되고 그래서 겨우 취업이 됐는데 회사에서 결혼하고 아이 나니까 나는 일을 못하지 않을까? 사실 나도 그런 생각했고 두려웠거든.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정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남자들도 너무 큰 책임감 그치. 알고 있지. 육아휴직도 쉽게 못 받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도 난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잘 지탱을 해주는 그런 맞아.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마 지금이 과도기지 않을까 싶어. 맞아. 지금이 과도기고 이걸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고 누군가는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인식을 해야 난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이런 글을 좀 읽었다. 너 글도 읽니? 나 글도 읽는 여자야. 아니 성차별적인 발언에 있어서 이게 성차별 발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에는 앞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자가 조신해야지를 대신에 사람이 조신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남자가 듬직해야지인데 사람이 듬직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닌 그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라는 걸 붙였을 때 그게 만약에 말이 맞으면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고 아닌 거고. 만약에 그게 말이 이상하다 하면 그건 성차별적인 발언. 너 오늘 좀 유식해 보인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어느 순간 좀 어쩜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으니까 사람은이란 단어를 주어로 바꿔보면 답이 나오겠네. 좀 맞는 것 같은 나오겠네.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 디바걸스와 함께 우리가 여성으로서 받았던 또 차별적인 발언들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디바걸스 영상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았잖아 하고 여러분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차별의 반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차별의 반대말은 뭐다? 그 자체만으로 존중! 맞습니다. 그 자체로 존중해주면 그래, 난 이 맞아요. 차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 이 댓글을 읽는 게 너무나 흥미로울 것 같아.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 자, 디바걸스 함께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